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체라고 할 수 있는 쿼드 4개국 안보 대화가 군사 동맹체로다가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짧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요새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과연 쿼드 4개국 안보 대화가 발전해가지고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야 유럽의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체를 만들고 싶겠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호주, 인도는 좀 생각이 틀리죠.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약간 한 반발짝 정도는 뒤로 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년 여름부터 이제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조금 후에 인도하고 중국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어요. 호주하고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한번 국제사회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호주가 주장을 하니까,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호주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 제재를 했고, 호주는 발끈해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고, 또 조금 지나서 인도하고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난투극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라다크라고 난투극이 벌어져가지고 인도군이 사망하고 이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 어떠한 인도의 중국을 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어졌다고 할까요? 상당히 그 당시에 미국이 중국한테 가하는 경제 제재라든가 압박을 똑같이 인도가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역도 안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화웨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중국 거 쓰지 않겠다. 그리고 하다못해 앱이라고 그러죠. 요새 그런 거 젊은 분들 많이 아는데 몇십 개씩 다 중지시키고 굉장히 악화되고, 결정적으로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인도와 중국과의 갈등이 있는 사이에 결정적으로 말라바, 처음에는 이제 미국하고 인도 두 나라의 합동 해군 훈련이었는데 2015년부터는 거기에 일본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3개국의 해군 군사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인도가 항상 호주의 참여를 갖다 거부했었어요. 호주는 끊임없이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인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인도는 안 된다. 다 중국을 의식해서죠. 그렇게 되면 진짜 미국이 원하는 대로 4개국이 똘똘 뭉쳐서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6월 달에 라다크 사건 이후 전격적으로 금년 해상연합훈련에 호주를 초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4개국이 이제 군사훈련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과정이 쿼드 4개국의 외교부 장관 회의 일본 동경에서 열렸는데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머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저 쿼드 잘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군사동맹으로 다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동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물론 경제지만, 근데 군사적으로 중국이 하도 호전적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고, 그리고 금년 들어서 적어도 4차례의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어요. 림팩 훈련이 하와이에서 근처에서 한 8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림팩 훈련이 끝나고 각자 나라로 돌아가는 사이에 호주하고 한국, 미국, 일본, 호주 4나라가 군사훈련을 또 했어요. 패시픽 뱅가드라고 태평양 선봉 제목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괌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쿼드 4개국 훈련이 실시가 됐어요. 11월 달에. 그때 11월 초에 한번, 11월 중반 이후에 한번, 2차례 걸쳐서 4개국의 해군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고, 한 번은 벵골만, 인도의 아시아 쪽에 있는 벵골만에서 실시됐고, 또 한 번은 정반대 쪽이죠. 페르시아만 근처죠. 아라비아해에서 또 4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가졌어요. 이런 점으로 보면은 물론 공식적으로 중국을 거부하는 우리가 군사동맹이다 이런 거 선언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사실 합동 군사훈련 1년에 4차례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20년에 4차례나 관련국들이 모여가지고 군사훈련을 한 거는 이미 느슨한 형태의 어떤 군사동맹화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역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참여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끝부분에 썼어요. 똑같이 우리도 일본, 호주, 인도가 주장하는 거와 똑같이 군사훈련하고
회의하고 만나면서 이거는 중국을 향한 군사동맹체도 아니고 뭐 그건 아니다. 너희들도 올려면 와라.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거기에 가입 안 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우리가 거기에 그런 식으로 가입한다 그래야 중국이 뭐 경제 제재 정도 올 텐데 그 정도는 우리가 버텨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도 양다리를 거친다 그럴까요? 뭐 이러고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이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을 의심하고 중국에 제 억제하지만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어떠한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을 유럽보다 먼저 중요시했어요. 적어도 문서상에는. 근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그게 다시 바뀌지 않을까. 유럽 중시 정책으로 하고 유럽과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뭐 노골적으로 반중국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쪽에서 발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